알았어 알았어. 소름 돋았어요. 야, 어? 와 이거 포스가 3대야. 나 인생에 강렬한 어허? 저 느꼈어요. 어? 네, 저 볼링 치거든요. 볼링을 하면 알고 있어. 스페어를 그 두 번째 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잘하려고 자세 바꿨단 말이에요. 그건 잘해줬는데 이제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자세 때문에? 아우 정말. 자 엄지 못 접어요. 저. 이제 못 접어? 손가락 잃어버렸어? 아우 마비 상태. 아 근데 이거 머리 위에 나 머리 아빠 머리 안 말리고 모자 쓰고 있었어. 디스한 건가요 지금? 시계 걸어요. 보자마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야너 오늘 머리 왜 그러니? 이랬어. 그러니까요. 저 지금 뒤에가 막 이렇게 있으면 어. 자, 몇 번 할까요? 질문. 837이래요. 837. 몇 책? 어제 왜 저거요? 왜 저렇게 나한테 시선이니까 이거 치고 뭐야? 그래, 자꾸 서은이한테 시비 걸어. 제가 저한테 거는 거 아니에요? 저 제가 안 걸어요.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공식 입장을 보자면 서은이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네가 먼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조용히 하는 거겠지? 조용히. 자, 뭐 이런 거. 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안 들린다. 자, 837번입니다.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fx 식으로 쓰시면 이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 그게 뭐보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CF 예쁘게 정리합시다. 한쪽으로 다 모아주시면 2x 제곱 3x 지워지시고요. 뭐 이거? 왜 이래? 오. 네. 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네요. 얘가 어느 범위 내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범위 생겼죠. 체크. 범위가 있으면 뭐 해라? 그려라. 플러스 잘라라. 됐어? 요 범위만 볼 거니까. 근데 얘는 완전 족식을 만들 것도 없어요.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죠. x 제곱 꼴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드시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요. 어떻게 플롯한 그래프인가요? 이렇게 아래로 플롯한 그래프인가요? 근데 우리는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쓰자 이건. 그럼 그 사이에 요만큼만 갖다 쓰자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게 1라운드. 근데 이제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살아남아있는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0이 이렇게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야 항상 0보다 어때요? 작고 되겠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은 그래프 그리라고 이제 푸는 방식이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려서 범위로 자르세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하듯이. 됐니? 그 다음에 문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 0보다 어떻다고 했으니까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위치 있으면 0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말한 대로 0보다 다 작은 거 맞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니까. 근데 이걸 또 다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누굴 보면 돼? 제일 큰 놈. 이 제일 큰 최대가 0보다 뭐 하면? 작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0보다 어때? 작겠지? 따라서 여기 최대는 x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잖아. 그치? 필기하자면 이거예요. 최대가 0보다 뭐 하면?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0보다 작을 거예요. 됐어?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잖아. 그럼 x에다가 3을 넣으시면
그래서 3을 넣으시면 9에다가 2배 하니까 18. 그러면 15 마이너스 A가 최대인데 그게 0보다 어떠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A는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문제님이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 15 하고 쓰면 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네요. 완전 정식을 안 만드니까. 이렇게 됐나요? 네. 또 몇 번? 846번. 5번이요. 네? 845번. 845번은 높이가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5인데 그 높이가 뭐 이상? 35 이상 이거 풀면 되죠. 이게 높이에 대한 문제야, 그지? 근데 그게 35 이상. 2차 분식이니까 계산 여러분 해주세요. 안 되면 또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 845번을 필기해 놓으시고 선생님은 84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읽으셔야 돼요. 840번 거저 묻는 문제예요. 846번. 어느 카페에서 한 잔에 3,800원이면 하루에 400잔이 판매가 된답니다. 이거는 쓰세요, 이렇게. 846번에 한 잔에 3,800원이면 몇 잔을 팔아? 400잔을 팔 수 있답니다. 됐어요? 근데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얼마씩 늘어난다? 50잔씩 늘어난대요. 됐니? 그럼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3,800원인데 얼마씩? 100원씩이라는 건 여러분 체크. 100원씩이라는 건 100x씩 줄인다는 거지, 이거지. 할인이니까 줄이는 거냐? 줄인다라고 쓰시면 돼요. 100원씩 x번 줄인다. 몇 번 줄인지 모르니까. 됐어? 근데 이때 보면은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400잔이 팔렸는데 얼마씩 늘어난대? 그렇지. 50잔씩 늘어난다는 건 플러스 50x씩. 얘가 하나 오르면 얘가 하나 1이 되면 얘도 하나 2가 되면 됐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금액 근데 이때 하루에 판매 총액 체크. 판매 총액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판매되는 금액이고요. 이게 금액. 이건 판매되는 양이잖아. 이걸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곱한 게 총액, 판매 총액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 곱한 게 판매 총액이 되는데 그게 뭐 이상? 이게 뭐 이상 되도록? 260만 원? 260만 원이면 공을 5개 주시면 됩니다. 26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이때 커피 한 잔의 최소 가격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숫자가 좀 크긴 크네요. 네, 크긴 큰데 계산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0으로 묶어주시면 38-x가 되겠지. 요거는 50으로 묶겠습니다. 50으로 묶으시면 16이 아닌데 8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100이랑 여기 용 두 개랑 이쪽 없애시고 여기 0이랑 여기 0 하나 없애주시고 5로 약분해주시면 5, 25, 2, 0, 0로 줄어들게 됩니다. 520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약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숫자를 막 줄이시고 푸시는 게 편해요. 저 큰 점 주지 마시고. 한번 가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30x랑 플러스 88에 64 38에 24니까 304가 520보다 크거나 같다. 반대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00 2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쓰고 쓰고. 이 숫자 맞추시기 힘들면 216 같은 건 사실 6의 세제곱이거든. 나는 일단 6이랑 36으로 할 건데 이러면 모양이 모양이 안 맞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을 나눠서 3 빼면 여기 12가 남고 여기다 3 주면 18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는 처음에 좀 비슷한 값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하시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인수분해니까 계산은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노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수분해는. 그래서 자 여기 인수분해를 마저 하니까 x-12랑 x-18이랑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12, 18 아래로 폴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0보다 작을 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양이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12부터 18까지가 되겠고요. 문제가 커피가 가격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커피 가격이죠. 여기가 가격. 이게 가격이잖아, 그지? 가격이 최소가 되려면 x는 클수록 좋겠네, 그지? 그럼 x가 제일 클 때가 언제야? 18일 때지. 여기다가 18을 넣으면 1,800원을 할인해라고 하네. 그래서 최소는 얼마? 2,000원이 최소가 되겠어. 계산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851번. 네. 응? 아니, 힙합. 851번? 851번. 이래. 왜? 이유형 아래. 아, 이거 안 했어? 알겠어. 아, 그렇기는 하네요. 안 하기는 했는데. 네. 아, 그래요? 해줄게, 이거는. 또, 그럼 이거 말고는 질문 없어요? 자, 금요일날은 숫자 검사를 좀 진행하겠고요. 숙제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보고 남아서 좀 풀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형 15번부터 가볼게요. 유형 15번에 850번. 오늘 진도를 좀 후다닥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조금 질문을 좀 받아들이면서 테스트 볼고 좀 준비를 해야 진도가 좀 맞을 것 같네. 근데 사실은 우리 진도 계획표보다는 지금 속도가 느린 건 아니거든요. 테스트가 조금 빨리빨리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좀 맞춰서 움직여 봅시다. 알겠죠? 속도 진도가 빠른 건 전혀 문제될 건 없거든요. 자, 850번입니다. 연립 부등식은 1차든 2차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풀면 돼요.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풀고 밑에는 밑에 거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푸는데 이거는 절대값이 있는 심플한 구조죠. 그래서 x-2가 얘는 3보다는 작을 거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좀 계산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편해요. 오케이? 기본 구조들은 빨리빨리 계산을 하시는 게 이제 풀기가 여러분들이 편하다. 그래서 2랑 더해주시면 x만 남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에는 2차 분식이니까 방정식 풀듯이 인수분해를 하자.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건 거야. 0일 때 0이고요. 3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점 찍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고. 맞니? 0보다 뭐 하는 걸 찾으라니까? 큰 걸 찾으래죠? 이게 0이에요. 여기가 딱 0. 0 넣으면 0 되잖아요. 그죠? 3 넣으면 0 되잖아요. 여기가 0이 되는 선이고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을 때겠어요? 아래에 있을 때겠어요? 위에 있을 때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됐어? 2차 분식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과도한 망상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연산은 방정식에서 정말 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다. 괜히? 여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x 기준으로 보면 0보다 뭐 할 때야? 작은 때겠죠? 3보다는 큰 때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래프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됐어요? 또 두 번째 부등식에는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에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이 동시에 만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5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랑 그 다음에 노란색은 0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클 때니까 위치를 맞춰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하나,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x는 0,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요. 또는 x는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851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더 받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혹은 뭐 저게 왜 저렇게 나오나요? 헷갈리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한다고 어떻게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난이도는 854번. 자, 연립분식 x제곱 더하기 3x 얘 마찬가지로 연립분식이면 일단 뭘 하고 고민을 해요?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이를 다 이해를 하고 풀기 시작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안 해요. 못해요. 알겠니? 선생님조차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나도 보고 다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문제는 물론 있긴 있지. 나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오케이? 정말 몇 년을 했겠니? 그러니까 몇 년을 하다 보니 외워지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나도 처음 만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많지는 않을 테니 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바가 뭔 거야? 일단은 시키는 것들은 좀 해봐라. 됐니? 그 다음에 조합을 해봐라. 근데 안 되면 물어봐라.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시면 중학교 때처럼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처럼. 알겠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하고 계산하고 뚱땅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됐어? 이런 식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에도 말했지만 겨울 동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새로운 느낌인 거라니까.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등식이 있어요. 얘도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 풀어야지 일단. 연립이니까 풀어야지. 푸는데 푸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인수분해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 해. 그럼 얘는 x-1이랑 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이거를 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0 되는 게 언제예요? 마이너스 5일 때랑 2일 때니까 마이너스랑 5일 때 좀 찍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리라고 했고요. 0보다 뭐 하는 거 찾으랍니까? 작은 거 찾으죠 이번에는. 그럼 이게 0이니까 0보다 작은 건 아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일단 첫 번째 건 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거기 이거 진짜 이건 이렇게는 안 풀, 이렇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만 풀고 끝내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얘는 되게 거저먹는 방법이 있어서 또 야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온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쓰고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풀었고 문제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연립이면 얘네들 겹치는 구간인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다는 건 얘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겠지. 그렇지 않나? 어려운 추측인가요? 괜찮아요? 우찬씨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왔겠어? 1보다 크다는? 밑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방정식처럼 풀었을 때 1이라는 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근데 얘는 너네들 거저 먹으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1을 넣으면 K가 사라져요. 그래서 K를 어차피 찾지는 못하네요. 됐습니까? 근데 운이 좋았다면 뭐야? K를 찾았을 수도 있겠죠. 됐어?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 K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어쩔 수 없어. 1을 뭔 소리냐면 1을 더가야 할 거 아니야. 그지? 1 더하기 K 더하기 1 빼기 K 빼기 2면
0이잖아, 그치? 1 넣으면 0이라고. 그러니까 K를 못 찾잖아, 어차피. 1 넣어서는, 그치? 그래서 아쉽네 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는 또 하셔야죠. 어차피 2차 부등식이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풀이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2차 부등식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라인업 중에서 뭔지를 찾아서 충실하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풀어라잖아, 문제가. 특수해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풀어라잖아. 그럼 인수분해 해야지 뭐. 인수분해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은 K-2라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2랑 뭐랑 곱한 거야? 1이랑 곱한 거겠고요. 맞니? 여기 K 플러스 1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2가 없어야 되니까 빼기 1을 해줘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마저 해주시면 X 플러스 K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거 0이 되는 건 언제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일 때와 1일 때인데 선생님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답 봤었나요? 1보다 어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1보다 어때야 된다고 했어, 식이. 커야 된다고 나오지 않았나?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얘들아 문제 좀 봐. 문제 좀 봐. 왜 문제를 안 봐? 1보다 커야 된다고 써있는 거 보여요? 그럼 이러면 1보다 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이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럼 1보다 작다가 나오지 크다가 나오진 않잖아. 이건 잘못된 그림이죠. 그럼 바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죠. 됐니? 그래서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문제를 계속 보면서 해석하라고. 알겠니? 왜 고민을 칠판을 보고 하고 왜 고민을 하늘을 보고 하고 왜 고민을 그냥 다른 거 보고 하냐 이거야. 문제를 보고 고민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요. 0보다 뭐 하는 거 찾으래요?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보다 작은 0이에요. 그래서 K는 X는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얘랑 겹치는 걸 찾았더니 2부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리고 질문을 요 라인으로 하시면 딱 아름답지 않겠느냐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사안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가 힘들면 최소한 인수분해라도 하고 물어보셔야죠. 2차 인수분해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게. 이제부터 질문이다 생각을 하고 해보면 여기에 집중하시면 마이너스부터 일단 2까지야.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했고요. 얘는 1보다는 큰데 어디서 내려올지는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1부터 2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려면 당연히 얘는 2보다는 어디에서? 큰 지점에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분이 이렇게 2보다는 어떤 위치? 큰 위치는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보다는 어떤 위치? 큰 위치가 여기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하실 건 뭐야? 이 등호를 써도 되나 안 되나까지는 보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라면 잠깐만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여기만. 그럼 그래프가 여기 2가 구멍 빵 뚫린 상태로 이렇게 내려와서 멈출 거야. 됐니? 근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겹치는데 여기 다 겹쳐.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2는 노란색은 없고 흰색은 있지. 그럼 2는 겹치는 원소야, 겹치는 원소가 아니야? 겹치는 원소가 아니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1부터 2가 되기 전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럼 문제가 원하는 답이랑 생긴 게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 등호 쓰면 돼,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뭐예요? 작아요 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숙제 해오실 때 이렇게 인수분해까지는 조금 해오든가 해왔으면 좀 감사하겠다. 오케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냥 질문하는 거랑 해보고 질문하는 거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니죠? 857번입니다. 857번. 857번.
세변의 길이가 n-5, n 플러스 5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인데 그 둔각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삼각형에다 체크하세요. 삼각형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문제집에 절대 안 써져 있지만 항상 파악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기본 옵션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변의 길이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 당연히 변이 삼각형이니까 변이 암수여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은근히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인데요. 가장 긴 변이 남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된다? 항상 작아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옵션이 기본 옵션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집에 안 나와요. 이게 문제집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읽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n-5 0보다 커야 되고 n도 0보다 커야 되고 n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n이 5보다 커야 되고 n이 0보다 커야 되고 n이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n이 5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함이 기본 옵션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긴 변은 여기서는 n 플러스 5가 가장 긴 변이겠죠. 그래서 n 플러스 5는 가장 긴 변은 남은 두 변 n과 n-5를 더하는 것보다는 어때? 작아야 돼. 그러면 n은 역시나 5보다는 n은 10보다는 또 뭐해? 커야 돼. 그러네요. n도 10보다 커야 되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n은 얼마보다 커야 된다라는 10보다 커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일단 깔린 상태에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삼각형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답이 조금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각이라는 거야? 둔각이라는 거죠. 자, 직각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가장 긴 변이 기준입니다. 항상. 됐니? 그래서 직각일 때는 a제곱이 b제곱이랑 c제곱을 더한 거랑 같으면 이게 직각인 거죠. 둔각은 a가 더 길어야겠네. 둔각은 a가 더 길겠네. 그치? 그럼 당연히 a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 제곱한 거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이게 둔각. 그 다음에 예각은 여기 좀 짧아질 거 아니야. 더. 그치? 그러니까는 a제곱을 하는 게 거꾸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이렇게 작아지는 게 무슨 각? 예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둔각이니까 가장 긴 변인 n 플러스 5를 제곱한 거 나머지 둘을 제곱한 거 n-5를 제곱한 거랑 n을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는 커야 돼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예측하시면 됩니다. n제곱 n제곱 지워주시고 25 지워주시고 반대로 넘기시면 n제곱 마이너스 20에는 0보다 작아요 하고 예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n이랑 n-20이 0보다 작아요. 요거 그래프로 그리시면 언제 0이야? 0일 때 0이고 20일 때 0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뭐가 돼요? 작대요. 그럼 여기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n은 0부터 어디까지? 등호가 왜 들어가죠? 등호 안 들어갑니다. n은 0부터 20까지고 근데 문제는 n이 5보다는 커야 10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n은 10보다는 뭐하면서 크면서 20보다는 작아요.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10이죠. 등호가 둘 다 없으니까 빼기를 한 번 더 해서 9개가 나옵니다. 필기 삼각형은 너무 중요해요. 네, 필기 잘해주시기 바래요. 삼각형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에 나올 수도 있고 방정식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 기본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항상 답이 잘 안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조건 확인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유형 18번입니다. 네, 쓰고세요. 주워. 자, 860번입니다. 자, 아니 뭐 문제를 먼저 읽을게요. 개념은 들을 게 별로 없어. 배우가 이제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는 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를 풀라는 거야. 크다를 풀라는 거네, 그지? 그리고 지우는 동안 판별식 좀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이렇게 계속 필기를 해드리니까 까먹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본인은 까먹었을 수도 있고 다른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씩 더 써서 외우시면 됩니다. 나도 가끔 예를 들면 중딩 때 배운 달문 같은 거 개념 증명을 까먹은 것을 나도 다시 봐야 돼요. 까먹을 수도 있어 사람이, 그지? 까먹었으면 꼭 다시 봐라. 자, 한 명씩 쓰셨어요? 준비됐어, 동욱이? 한번 해볼 거야? 아니, 페이지도 안, 또 왜 또 뭐, 그래. 깜빡한 사안이 하나 있었네요, 선생님이.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울지 아유. 말고. 그래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닦으면 내가 너무 좀 쓰레기 같잖아. 미안하다. 야. 자, 860번이고요.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더하기 1은 여기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명확하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를 풀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4, a는 1, c는 k제곱 더하기 1이 다 c죠.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다. 이걸 풀 거예요. 그럼 여기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얘랑 빼면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가 되겠네. 오, 4가 사라져버리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위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양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인수분해하시면 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그럼 언제 0이야? 0일 때 0이고 3분의 4일 때 0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네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라고 쓰니까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k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4까지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k의 값이 별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 탈락이고 0도 탈락이고 1밖에 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유형 19번. 자, 이제 다 왔어요. 진짜 어려운 게 유형 19번, 21번인데 대왕 별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미리 드릴 말씀은 외워서 풀 겁니다. 됐어요? 그냥 외울 거예요. 알겠니? 모티브 설명은 드리겠지만 얘는 그냥 외워서 딱딱딱 찾는 걸로 계속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신건강에 이로워요. 알겠니?
유형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하니까 외워서 풀 겁니다. 푸는 방법을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이 정말 극혐하는 게 수학 문제 풀면서 외워라는데 얘가 좀 외워야 돼요. 얘는. 물론 본인이 선생님 저 이해해보고 싶어요. 물론 설명 다 이해되게 해드려요. 이제 이해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항 개수를 좀 늘려보면 돼요. 조금 더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저렇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다. 괜찮아요. 외워서 푸셔도 돼요. 됐니? 자, 유형 19번이고요. 그 실근의 부호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근의 부호라고 외우시면 시험 문제는 실근의 부호라고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해드리면 이름은 실근의 부호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의 형태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두 근이 모두 뭐 양수라든가 됐어요? 두 근이 뭐 음수라든가 두 근의 부호가 뭐 반대라든가 등등등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근이 뭐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둘이 양수야 혹은 뭐 둘이 음수야 혹은 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뭐 이런 식 있죠. 거기 여러분들 864번부터 866번까지 문제 뉘앙스 한번 읽어볼게요. 864번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이런 느낌 됐어요? 그 다음 865번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뭐라 쓰는 거예요? 어디? 중거 중간에 밑에. 아 이거요? EX예요? 아 네네네 아 네. 네. 미안합니다. X가 그려지다 말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 지금 안 듣고 있었다. 866번 보시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그다음 뭐 부연 설명이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게 나오는 문제들의 뉘앙스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라고 외워서도 문제는 실근의 부호라는 말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니? 이런 문제 풀 때 네, 암기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 봐야지. 됐어요?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실근이어야 됩니다.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여기서 크거나 같다인데 만약에 문제집에 서로 다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그냥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풀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둘 다 뭐 양수라고 하면 더해서 양수라는 거 정도만 아는 거지. 둘 다 음수면 더해서 음수라는 거 정도만 아는 거지. 됐니? 그래서 두 근의 합에 대해서만 조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판별식 두 근의 합.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다는 건 두 근의 곱도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곱이 뭐 얼마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곱한 게 양수냐 음수냐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시면 빼먹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풀거나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부호 얘기 나오면 세 가지 외우세요. 판별식 봐야지, 그 다음에 뭐야 합 봐야지, 그 다음 곱을 봐야지. 됐어요? 외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귀찮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좀 특이점. 약간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판별식은 양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좀 더 증명을 해드릴 거야. 됐니?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판별식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판별식이 양수니까는 이거 판별식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지 않아도 돼요. 아싸 하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판별식은 빼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항상 쓰기는 세 개를 다 쓰고 뺄 걸 나중에 지우세요. 알겠죠? 그냥 중간에 지우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 그럼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64번이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은 a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0인데 두 근이 그냥 모두 무슨 수예요?
모두 양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실 거는 부호에 대한 얘기구나. 됐어요? 그래서 볼 게 일단 첫 번째는 판별식 봐야지. 됐니? 근데 거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돼. 목록을 정리하고 계산을 나중에 할 거야. 알겠니? 두 번째, 두 분의 합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봐. 양수 더하기 양수인 거잖아. 그럼 뭐겠어? 둘을 더하면 요거까지만 알 수 있어요. 알겠니? 더 몰라요. 이게 뭐 1인지 2인지 3인지는 몰라요. 그냥 양수까지만 아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세 번째는 곱을 봐야지 하고 외우시면 돼요. 됐니? 근데 양수랑 양수랑 곱하면 양수. 저 이거 밖에 몰라요. 이렇게 쓰고서 이제 하나하나 풀면 끝나는 거야. 인정? 근데 이게 내 아이디어로 스스로 제로에서 시작해서 찾아내는 게 조금 아직 여러분한테 녹록지 않을 거라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이게 0보다 뭐였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자,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2a가 되겠네요.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인수분해가 2, 8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8이랑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프 그리셔야죠. 2차 부등식이니까 언제 0 돼요? 방정식 풀듯이 마이너스 8일 때 0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아래로 볼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0보다 뭐 할 때가 필요해? 클 때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0보다 큰 영역인 거죠. 0보다 위니까. 됐어? 여기가 0보다 큰 영역이에요. 0보다 위니까. 됐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좀 잘라서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럼 두근의 합은 칸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할게요. 두근의 합은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주시면 a 플러스 4가 두근의 합입니다. 근데 그게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기다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정보. 됐어?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쓰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근의 곱이죠. 그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는 0보다 작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이 여기서 노랑이, 주황이, 보라 이 세 개가 나온 거야. 이 세 개를 어떻게 만족해야? 동시에 만족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색깔별로 구분해 드릴까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주황이는 마이너스 4보다 커요. 그 다음에 노랑이는 0보다도 나 뭘 쓰는 거야? 마이너스 4지? 잘못 쓰는 거야. 그럼 0은 (0보다는) 작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요 파트네요. 됐니? 그래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습니다가 최종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쌤, 네? 저 합에서 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왜 합이 0보다 크니까요. 근데 왜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네. 근각의 수와의 관계 뚝딱뚝딱 쓸 수 있게 조금 더 연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연습. 그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합이 너무 짧으면 정확히서 두 분의 합이라고 명확하게 쓰세요. 알겠죠? 근각의 수와의 관계 얘기한다는 것까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 큰 오해들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조그만 오해들이에요.
됐어요? 네, 알아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건 아는데 외워서 쓰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해서 이제 써야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어? 아니야? 네, 집중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 이해하고. 그런데 2달여간의 이제 수학상을 끝냈는데 수학상이라는 거 자체가 한 반년짜리 진도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진도인데 2개월 중에 끝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판서하는 건 따라갔어. 아니 만약에 집중을 못하면 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중에 그걸 보고 따라라도 좀 해봐야 뭐가 좀 다음 발작으로 넘어가는데 가끔 너무 필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니면 필기를 본인이 의외로 편집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편집해서 하시면 나중에 볼 때 또 모른다 소리밖에 할 게 없겠죠, 나한테, 그지? 필기도 제대로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865번이랑 866번은 선생님이 여기 힌트까지만 좀 드릴게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866번은 65번은 두 근이 줄 치세요. 난 다른 건 안 보고 두 근이 모두 음수 체크.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판별식은 일단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둘 다 음수잖아. 그럼 합한 거 무슨 수겠어요? 그거보다 작다 풀면 돼. 이걸 외우시지 말고 저렇게 쓰는구나 당연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두 근의 이제 공까지 쓰시면 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지? 그럼 곱하면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양수겠죠.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고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집에서 해서 오시고요. 하나 더 가죠. 866번. 얘는 조금 독특해. 866번을 보시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라고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 얘들아 이건 쓰지 마. 지금 이 문제랑 조금 달라져.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이렇게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됐니? 자 이렇게만 나오면 일단은 여기서는 판별식을 보는데 부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둘이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얘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됐니? 선생님 실수로 0을 넣으면 틀리나요? 걱정할 필요 없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그러면 무슨 수가 될까요? 요건 소라. 두 근의 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호는 알 수 있을까요? 없죠. 두 근의 합을 이 상태에서는 몰라요. 이걸 안 보면 돼요. 이럴 때는 잠깐 쓰지 말라고 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 정신 차리세요.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따 쓰세요. 알겠죠? 요렇게만 문제 나왔을 때는 합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쓰면 돼요. 아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부분이요.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치? 그럼 무슨 수겠어요? 음수겠죠? 근데 아싸 두 근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은 항상 모함으로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거 안 보여줬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성립하는지. 항상 성립함으로 이거는 보지 않아도 돼. 됐니? 그럼 우리 두 근의 곱 하나만 풀고 게임 끝내면 되는 겁니다. 됐니? 얘가 나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정신을 챙기세요. 알겠죠? 쓰지 마세요 아직.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건이 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거기 보니까 음의 근의 절대값이 체크. 음의 근의 절대값이 뭐보다 크답니까? 그렇지. 양근보다 절대값이 크대요. 그쵸? 그럼 원래는 합을 몰라야 정상이거든? 근데 이제는 알 수 있게 됐죠. 이때는 합하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이 문제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해석하지 않으시면 다양한 문제를 다 외워서 푸실 수는 없어.
읽고 충분히 우리 이해해서 할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만 정확히 3개 꽂으라는 얘기야. 알겠니? 판별식, 합, 곱.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그대로 얘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맞아.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판별식은 어떻게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계산을 안 할 거야. 틀려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 풀면 틀리나요? 아니, 안 틀려요. 해도 돼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귀찮잖아. 그지? 아싸 하면서 뺄 수 있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만 잘 점검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계산은 쉽습니다. 오케이? 쓰셨으면 쓰세요. 빨리 쓰시고. 네. 근데 분의 절대값이 양의 분보다 적으면 그러면 합이 양수겠지. 근데 얘는 음이 더 크다는 거 맞지?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여기는 음이 더 작아요. 아, 이거는. 음이 더 작으면 미안합니다. 합이 더 커야죠. 난 작은 걸 알았어. 그러면 합이 양수입니다. 나는 음이 더 큰 줄 알았어요. 음이 더 작으면 더해서 양수. 이게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외우면 새롭다는 어렵지 않은데 안 외우면 어려워서 조금 외워주세요. 여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싫어. 나 여기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끄트머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귀찮고 짜증나고 어려움의 가장 끝이고, 우리 오늘 유형 21번 끝나고 나면 선생님 오늘 평면절표 나갈 거거든요. 그 평면절표 진도 진행하실 때는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믿어주세요. 알겠죠? 대신에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풀어요. 알겠니? 제곱할 줄 알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만 기대를 갖고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동욱이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조금만 힘내. 알았어. 여기가 끝이야. 이게 끝이야. 나도 싫어. 여기 있는 거. 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남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과 좌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과